넷플릭스 평단화 딱 갈아탈까라는.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넷플릭스 친구가 일단은 그 전에도 위에서부터 뚝더라고 난 뒤에 그래서 한번 내려 꽂고 난 뒤에 한 번 더 내려 꽂으면서 계단이 2번이 있습니다. 완전 계단식 하락을 보여준 친구고, 저는 언제? 요때 빡세게 외쳤습니다. 물 탄다. 물을 이빨이 탔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밑에서도 좀 더 사가지고 지금 평단에 왔습니다. 평단에 와가지고 땡큐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질문 자체가 뭐냐 그러면은, 얘가 그래서 성장성이 얼마나 될 거냐, 그럼 이 성장성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고민을 해봐야 될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넷플릭스가 괜찮다 혹은 이렇게 그 급락이 나왔을 때 살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배경 포인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요때 제가 이랬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독자는 충분히 포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리지널 컨텐츠 앞으로는 어떤 시장 방향을 보여줄 것이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게 이 시장 방향성 자체가 이걸 IP를 추가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걸로 뭐 웹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게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실사 영화라 해서 또 다른 데로 나온다든지 시리즈를 계속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굿즈 판매를 한다든지, 오리지널 콘텐츠 자체가 좀 더 확장성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요런 확장성 플러스 구독자는 포함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의 가장 강점이 뭐냐 그러면은, 얘네들의 실적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얼마나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있고요. 또 한 가지, 이 구독자들에 대해 가지고 가격을 어떻게 보면은 중앙 통제식으로 가격의 인상과 인하에 있어가지고 넷플릭스는 좀 자유롭다. 왜냐? 이미 이 정도 가격이면이라고 하는 뭔가의 그 컨센서스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격을 많이 올리고 있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하고 있죠. 추가로 광고에 대한 광고 시장 변화를 본인들이 뭔가 설계를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훼손되지 아니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확장성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넷플릭스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은, 지금 넷플릭스 PER이 수배예요. 그러니까 원래 빠개졌을 때, 지난 분기 실적 발표하고 딱 빠그라졌을 때 제가 220달러에서 이 정도 매수할 만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PER이 20배가 나왔기 때문에, 20배가 깨지면은 살만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PER 15배까지 내려갔다 올랐거든요. 저는 그 과정에서 좀 더 매수를 하면서 평단을 이제 위에 있던 걸 많이 끌어내리는 상황인데,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거의 평단이거든요. 제 평단 거의 다 왔는데, 저도 지금 비중을 줄이고 디즈니로 넘어갈까 혹은 다른 종목으로 넘어갈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확장성이, 제가 생각했던 확장성은 게임이라든지, 그러니까 솔직히 게임 시장이 많이 크니까, 아니면은 이게 좀 더 추가적으로 더 큰 어떻게 보면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뭔가 완전히 넷플릭스라고 하는 어플을 넘어서 이게 좀 더 큰 확장성을 기대하고 막 생각하고 이랬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런 확장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어디로 가고 있냐, 뭐 소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게 웹툰화 된다든지 역으로 이렇게 다른 곳을 진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오히려 얘네들 확장성보다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죠. 무엇 때문에? OTT에 구독자가 포화되었는데, 이 포화된 구독자를 잡기 위해서 무엇? 컨텐츠 제작 비용 자체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애플 TV 플러스라든지 아마존 프라임에 나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영상들이 아직 국내에서는 유행은 안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애플 TV 플러스에 재밌는 거 진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애플 TV 플러스나 아니면 아마존 프라임 이런 데 보시면은 생각보다 얘네들 이대로 컨텐츠가 좀 쌓이기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넷플릭스를 넘어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무서울 정도로 컨텐츠가 지금 쌓이는 중입니다. 디즈니 역시도 우리가 뭐 PC 얘기하는데 마블의 확장성은 무시하기 어렵거든요. 여기다가 우리가 판타스틱 4라든지 다른 그런 컨텐츠들이 또 계속 나올 거고, 데드풀 관련된 것들 아니면 거기에 또 확장 해가지고 왓이프처럼 이게 애니메이션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거기다가 뭐 드라마 시리즈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쉽게 보기는 어렵다. 왜냐면은 지금 넷플릭스가 성장을 하려면은 확실하게 이게 이익이 늘어나는 모습, 요거 이익이 확장되는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걱정되는 포인트 혹은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과연 이 비용이 늘어나는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은 애플이라든지, 근데 지금 그 이후로 확장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는 맞는데, 저는 여전히 디즈니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는 뭐 사람마다 뷰는 다르니까. 그 대신에 애플 TV 플러스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애플의 기존 사업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애플도 OTT 시장에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많은 현금 흐름으로 때려 박아버리면은 답이 안 나오거든. 아마존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해보시면, 아마존이 지금 게임 하나 개발하는데, 영화 하나 개발하는데, 혹은 지금 아마존
아마존이 투자하는 액수를 놓고 보면은 넷플릭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마존에서 지금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라고 하는 이걸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링 오브 파워즈.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 우리가 반지의 제왕 있잖아. 근데 그게 링즈 오브 킹이었잖아. 킹 맞지? 반지의 제왕. 근데 이거는 링즈 오브 파워가 뭔 소리냐, 반지의 제왕 이전 시대예요. 힘의 반지 대작이라 그러지. 이게 지금 제작비가 15억 달러입니다. 우리 잘 생각해보세요. 15억 달러면은 곱하기 1300원 하면 얼마예요? 지금 이게 1조 9,500억이에요 그치 않냐? 잠깐만, 이 맞지 않냐 이거? 잠깐만, 이 맞아? 2조 원이 맞나? 잠깐만, 야 무슨 영화를 2조를 주고 찍냐? 잠깐만, 15억 달러니까 1300원 하면, 야 지금 진짜 2조인데 이거? 드라마는 맞는데 지금 시즌 1이 8회고요 아마 시즌이 한 3개 정도 나올 거거든.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잠깐만, 저희 계산 원래 기억하고 있던 돈이랑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지금 아마존에서 약간 그 베조스 형이라고 해야 되나? 베조스 형의 후임 그 사장님이 대놓고 지금 여기 밀고 있거든. 근데 요걸 놓고 보실 때 지금 요 시리즈 하나만 있냐? 아니지. 얘네들 지금 이번에 아마존에서, 아마존 TV 보시면은 그 어디 있냐, 이번에 진짜 대박이었던 게, 이게 작년 기준이에요. 프라임에서 제가 봤던 거 중에서 아놀드 슈왈제네거 투모로우 원가? 이거 맞나? 아놀드 슈왈제네거 우리 크리스 형. 맞네 이거 뭐냐 그러면, 이게 재밌거든. 이것도 돈 겁나 쳐 부어가지고 만든 거야 이거. 이게 스토리가 뭐냐 그러면은, 미래의 시대에 문제가 생겨서 미래 시대에 있던 그 전사들이 지금 현재 시대의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전쟁을 시키는 뭐 그런 거예요. 외계 뭐 어찌고 저쪽에 보시면은 스토리가 완성도가 있냐? 없는데 그냥 화려해. 돈빨이야 돈빨.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 외계 종족들 티 나와가지고 막 이러는 거거든. 이거 꿀잼이다. 그러니까 진짜 그냥 볼만한 친구예요. 재밌다가 아니고, 근데 화려해.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돈빨로에게 지금 데이터 쌓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저는 걱정되는 게 이거지. 지금 여기 옆에 붙어있는 애들이 애플이랑 아마존이 붙어있는데, 얘네들이 왜 대단한 기업이냐? 전 세계에서 이게 제일 좋은 회사거든요. 물론 넷플릭스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넷플릭스는 구독료로 받는 게 단데, 애플은 폰 팔아서 iOS 팔아서 그 돈 가지고 계속 때릴 수 있잖아. 돈빨로. 아마존 봐봐요. 전 세계 아마존 그 택배 보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때릴 수 있는 거거든. 덩치 자체가 다르다라는 점에서 넷플릭스가 망한다가 아니고, 앞으로 넷플릭스가 우상향은 가능하겠지만 1등으로서 누리던 그것을 과연 누릴 수 있냐? 제가 PER 20배니까 매수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거였거든. 여전히 넷플릭스는 거기에서 좀 더 확장성으로 게임에 대해서 재작년부터 공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과연 얘네들의 돈빨로 밀어붙이는, 특히 이게 있죠. 지금 미국에서 뭐가 있냐 그러면은, 아마존 프라임도 그렇고 애플 TV 플러스도 그렇고, 그 다음엔 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 말고 CNBC도 그렇고요, 넷플릭스도 그렇고, 어디에서 전쟁이 났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티빙이랑, 그 다음에는 지금 티빙이랑 쿠팡 OTT에서 지금 뭐하냐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돈빨로 몰빵 때린 데가 있어요. 어디? 스포츠 독점 중계. 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 TV의 약점이기도 한데, 얘네들 지금 독점 중계권은 따가려고 월드컵 독점 중계, 그리고는 지금 미국 기준으로 슈퍼볼은 독점 중계는 따기 어렵겠지. 근데 이런 거에서 뭐 영국 EPL 독점 중계, 라리가 독점 중계.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TV가 돈빨에서 밀리고 있는 건데, 이거를 애플이나 아마존이 돈빨로 밀어붙여버리면은 과연 넷플릭스가 여기에서 레드오션화 돼가고 있는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쩐의 전쟁을 하고 있는 여기에서 이겨낼 수 있겠냐라는 거지. 축구 쿠팡 플레이가 잘한다.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아프리카 TV에 있는 그 BJ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 동네도 쩐의 전쟁이고, 이것도 결국에는 그 구독료에 대한, 구독자가 포화되어 있는 요 시장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에 이어가지고 스포츠에 대해 가지고, 이 스포츠를 보는 팬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 돈을 쓰니까 이거를 우리가 독점 중계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중계권료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과연 넷플릭스가 앞으로 성장성을 잘 보일까라는 걱정을 해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CNBC라고 하는 채널, 그 스포츠 전문 채널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애플과 아마존은 돈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여기에서 정말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버리는 자본주의 내에서 넷플릭스가 살아남을 것이냐는 조금은 물음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저 역시도 넷플릭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넷플릭스가 1등이었기 때문에,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워낙 뭐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타이밍 좋게 빵빵빵빵 떠주니까 좋은 흐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게 반대로 생각하고 다르게 이야기했을 때 과연 정말로 우리가 상상했던 뭔가 이런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 트렌드는 오히려 스포츠 독점 중계 쪽으로 돈을 때려붓는 중이고, 어쨌든 요런 부분들이 과연 새로운 뭔가, 그 넷플릭스는 솔직히 그쪽 일본 애니메이션 쪽으로 또 유통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괜찮긴 한데, 거기에서
다른 OTT들한테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관점에서 오히려 IP 때문에 보고 들어갔고 IP 확장성 때문에 넷플릭스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럼 IP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IP를 들고 있는 친구들이 디즈니잖아. 그리고 IP 사업에 제일 진심인 친구들이 디즈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IP 기준으로 투자를 할 거면은 넷플릭스를 팔고 디즈니로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투자에 있어가지고 저는 성장성은 많이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물론 이거는 넷플릭스를 보는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 성장성, 이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과연 여기서 이제 PER 20배라는 소리는 뭐냐 그러면은 얘는 PER 기준에서는 이제 진짜 그냥 평이한 친구가 됐습니다. 성장 프리미엄 없다라는 소리예요. 소프트웨어 산업으로서 20배 정도면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은 숫자가 찍히던 아니면은 성장성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친구가 성장성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그 IP 확장성에 대해 가지고 저는 약간 투자에 있어서 제 아이디어가 훼손됐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본인들이 게임을 통해서 확장을 하겠다, 넷플릭스 게임이라는 서비스 실시하겠다라고 했지만 지지부진하거든. 게임의 왕국인 한국 투자자, 한국 게이머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걸 지금 하라고 만든 게임이냐 싶긴 해. 그런 관점에서 숫자가 잘 찍혀야지 올라갈 수 있는 친구고, 그리고 IP 확장성은 오히려 디즈니가 더 나을 것 같다. 극장도 풀렸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 비중을 줄이고 디즈니로 비중을 좀 옮겨갈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해지가 엄청나다라고 하시는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넷플릭스의 그 다음 분기 구독자 수는 늘어날 거라는 분석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구독자가 OTT 시장 기준으로 구독자가 이렇게 늘어서 앞으로는 구독자가 넷플 이색이 비디오 테프나 대여해주던 놈이 이마이 컸으면 마이 컸다. 그죠? 다음 역시나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구독자가 앞으로는 안 줄어들고 요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보던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해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넷플릭스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비용의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져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넷플릭스를 해지한다 그래서 영원히 안 보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폭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고, 고정 시청자층 플러스 해제했다 들어왔다는 이런 평균치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지난 분기에는 뭐 러시아 이슈 때문에 좀 빠졌다고는 하지만 이번 분기에도 뭐 200만이 빠질 거다 그랬는데 100만 빠졌다며. 그 다음 분기에는 50만이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또 100만이 늘어나면은 넷플릭스는 이 정도의 사람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포화 시장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체크를 하면서 투자 패턴이 잡힐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OTT 시장, 저는 개인적으로 OTT를 보는 것보다는 IP 투자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스튜디오 쪽으로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튜디오 쪽도 이게 버블이 좀 껴가지고 개인 성향에 맞는 기업을 골라서 매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이렇게 총 정리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총 정리, 저는 넷플릭스 주주입니다.